드디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출하. 자, 먼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지속적 감소와 재확산을 가를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테이프 커팅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 지금 정세균 총리님께서 사명된 봉인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계십니다. 점을 맞춰주시면 되고 출발하시라고 합니다. 네, 출발! 네,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가 돼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까지 이송되는 과정 보셨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럼 이 백신 어떻게 이제 수송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출발한 거랑 도착한 거랑 봤는데 수송은 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보신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백신을 일단 중간 단계인 물류센터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보면은 수송 차량이 먼저 지나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앞뒤로 경찰차가 따라 붙어요. 근데 네. 이게 경찰 특공대입니다. 경찰 특공대도 있고 이제 일반 뭐 순찰차도 있고 한데 저 차 자체도 일반 차량이 아니라 냉장 차량입니다. 네, 보시면 영상 2도에서 5도 정도로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특수 차량인 건데 혹시 몰라서 그 뒤에 예비 냉장 트럭도 같이 좀 따르고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찰 특공대, 뭐 군사 경찰 등등에서 이제 앞뒤로 혹시 모를 테러나 이 백신을 뭐 다른 사람이 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보신 것 같은 그런 그 수송 작전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신 거는 이제 물류센터에 도착한 것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도착한 백신이 이제 소분하고 이제 개별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포장을 해서 지금 보신 저것처럼 이제 앞뒤로 뭐 정말 특공대까지 붙고 혹시 모를 예비 냉장 트럭까지 같이 해서 내일 이제 보건소, 병원 등등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제 접종할 장소로 다시 또 이송이 되는군요. 네, 근데 지금 보신 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저렇게 이송이 되는 거고 화이자 백신도 곧 들어옵니다. 화이자 백신도 이제 금요일 26일 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27일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이제 맞게 되거든요. 네. 때문에 이 금요일 날 26일 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이게 이제 다음 날인 27일 토요일 날 접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서 이제 생산이 안 된 거니까 해외에서 비행기로 이제 해서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짜 뉴스 퍼져서 불안감을 많이 조성하던데 어떤 거짓 정보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거짓 정보라는 거를 아시라고 이 거짓 정보들을 대표적인 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는 내용, 또 코로나19 백신의 주성분이 원숭이 신장세포 또는 낙태아 세포라는 내용, 또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할 때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는 내용, 이 내용들 모두 이 전문가와 방역당국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인 만큼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백신 출하 당시에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백신은 가장 먼저 백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국민께 먼저 접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분들께서는 백신의 접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백신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해서 정치화를 하려고 하는 일부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든지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이 유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경찰은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거짓 정보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정부가 백신 안정성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윤 기자.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이런 가짜 뉴스를 만에 하나 믿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이 증폭이 되죠. 네. 그래서 나 백신 안 맞을래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백신은 의무 접종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맞고자 하지 않으면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본인 차례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를 하면 가장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역 당국 설명 들어보시죠. 그리고 접종 거부 시 후순위로 연기되는 부분은 전 국민의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 접종을 받으시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접종을 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방역 당국에서 병원의 그 직원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백신 접종을 거부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 접종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모두 하고 난 이후 이게 11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이후에나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본인 순서가 왔을 때 가급적이면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백신 접종은 자율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119 구급대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강제해도 되는 걸까요?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아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대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에게 접종을 시작하는데 방역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119 구급대원들은 사실상 반강제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소방청이 전국 소방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명단과 사유를 자세하게 기술해 제출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접종 이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곳도 있어 소방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실험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희망자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강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억울하기도 해가지고 구급대원들 거의 대부분이 미동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은 미접종 시 현장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시 대상이 되는 등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배제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은 어쩔 수 없이 각 행정부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계속 뭔가 감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일주일마다 제출해야 하고 확진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접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방침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금 이제 뒤로 보시는 사진이 당시 해당 공문인데 배 교수님 리포트 보셨죠? 사실상 지금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소방 측에서는 강제가 아니고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보면은 구체적으로 명단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유가 뭐냐를 제출하라는 것이지
뭐 어떤 벌칙을 주겠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개인의 자유냐 이 문제가 네. 아니면은 공동체의 건강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라는 건 지금 계속되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지난번 8.15 보수단체 집회 관련해서 법원에서 일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상황에 따라서 제약을 한 이유는 역시 공동체의 건강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런 판단인데요. 보니까 이제 로마 바티칸 교황청 같은 경우도 네. 해고 지침까지 내렸어요. 그 이유는 전체 직원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는요. 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돈으로 4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벌금까지요? 그런 벌금 제도까지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영국에서는요. 이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구직 면접 기회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소방 공무원의 경우는 저는 좀 특별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구출하니까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굉장히 밀접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감염이 돼 있다면 그걸 감염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백신 접종을 안 맞았을 경우에는 감염자를 접촉할 때 또 본인이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강제는 아니어도 좀 스스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지금 백신 안정성,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백신 안정성 문제 삼으면서 백신 1호 접종자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또 반면에서 여당 의원들은 또 본인이 먼저 맞겠다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은경 질병 그 청장이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다 맞출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잠재워지나 싶었었는데 이제 어쨌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거듭 우리가 1호로 맞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그 내용인데요. 각각 그 민주당 의원에 먼저 그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던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정쟁화시키면 안 된다. 나라도 먼저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재정 민주당 의원 끝내 백신을 못 믿겠다면 나라도 먼저 맞겠다. 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제 먼저 팔을 정말 걷어붙인 사진이랑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팔을 걷고 나서겠다. 정부를 믿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 외에도 뭐 박주민, 김용민, 홍정민 등등 이제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SNS를 통해서 내가 먼저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근데 저렇게 해도 이제 접종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먼저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요.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명이 최근에 6박 9일 일정으로 중동 순방을 다녀왔는데요. 네. 여기에서 입국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공무상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은 격리 면제자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임시 생활시설에서 받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임시 생활시설로 운영을 하는 한 5성급 호텔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 검체 채취를 이 호텔 1층 로비 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 국회의원 6명에 대한 검체 채취는 이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스위트룸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이들은 검사 후에 즉시 귀가 조치가 됐고요. 다만 방역 기준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지 이 생활시설 내 뭐 1층에서 하는지 룸에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 로비에 그냥 서서 간단하게 검체 채취를 하면 되는데 네. 굳이 스위트룸까지 올라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검체 채취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포함이 됐으면 국회 사무처에서도 어떤 입장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국회 사무처는 특혜 의혹은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했어요. 별도의 스위트룸 등을 포함해서 어떤 객실도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국회 사무처는 장관급 이상의 경우 별도의 방을 배정받아서 검사를 한다는 호텔, 그러니까 임시생활시설 측의 안내에 따라서 방에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요. 당시에 의원단이 뭐 호텔 측에서 제시를 했더라도 스위트룸을 거부하고 그냥 로비에서 이렇게 검체 채취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드네요.
자, 지난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당시에요. 의료체계 공백으로 숨진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이 뒤에 사진도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그 고등학생 아버지가 경북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연유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아버지 경북의 한 병원에서 청와대까지 이제 거리가 무려 380km에 달합니다. 근데 이 먼 거리를 그러니까 그제인 지난 22일부터 이제 도보 대장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도보 대장정을 시작한 이유 이 아버지가 직접 밝혔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산중앙병원 선배진료소로 갔는데 그때 이제 6시에 마감을 했고 바로 옆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출입과 진료를 거부당했고요. 선배진료소에 와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40.5대 고열과 폐렴이 확인됐는데 또다시 기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경산중앙병원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경산중앙병원에 연락하니까 오늘 밤 넘기기 힘든다. 구급차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요. 영남대병원을 간신히 갔고요. 응급실, 음압병실에 들어보내고 난 후 3월 18일 사망하게 됐습니다. 13번이나 받았다는 게 맞아요? 경산중앙병원까지 합치면 14번이죠. 열이 나면 코로나19 검사가 나올 때까지 지금 진료 거부하는 행위나 구급차 이용 그리고 시도 병원 간의 전원 문제 등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제대로 하나도 작동을 못했거든요. 아직도 정부나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노력이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탄원서도 전달했는데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지금 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계속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라라고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의 거부로 이제 돌고 돌다가 결국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은 급성 폐렴으로 죽은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그 사각지대, 의료 공백 때문에 다 큰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폐렴, 병명은 급성 폐렴이었었습니다. 이게 열이 나고 지금 폐에 이제 이상이 있고 이제 코로나랑 상당히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 병원에서 계속 거부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계속 돌고 돈 건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정부는 코로나 검사를 무려 14번이나 받았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백신 출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상으로 어서 회복이 돼야 고 정유엽 군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